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전날에 또 이렇게 미리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하면서 오늘 증시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도 모두 좀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옵션 만기 대비해서 또 좀 미리 좀 하락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코스피 1% 하락하면서 2,930포인트.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근처에서 3,000포인트 근처에서 주가를 형성하다가 쌍바닥까지 또 이렇게 떨어지는 전저점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대형주 위주의 그런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 라인을 쉽게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 라인 형성이 우선이고요. 여기서 지지 라인 형성을 하지 못한다면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650포인트까지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이전에 코스피와는 완전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로 좀 편중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실적주 위주의 그런 상승세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성장주들, 실적주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나서 지금 조정기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영향도 좀 있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 추세를 확실히 전환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1선 추세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기간 2천억 그리고 외국인이 2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또 매수했던 거 그대로 또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계속 샀다가 팔았다 반복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결국에는 매수했던 양 대부분 매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경계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자체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면서 하향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자체도 저점과 고점이 아직까지도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죠. 900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 증시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좀 주시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옵션 만기 이후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뭐 가볍게 넘기고 다음 주부터 좀 움직임을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지금 241선 위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한 2주 동안 3주죠. 3주 동안은 이 벽을 잘 지키고 있다가 지지 라인을 잘 형성하다가 지금 오늘 한 번에 이렇게 좀 지지 라인을 깨우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은 좀 성장주 혹은 실적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되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투자자도 마찬가지 오늘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또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매수를 모아가더라도 이렇게 날 잡고 한 번에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자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보고요. 환율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환율도 이제 반등을 좀 하죠. 그래서 한번 크게 내리고 오늘 바짝 또 반등을 했다가 조금 이제 내렸는데요. 뭐 보합 정도로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61선 지켜주면서 또 여기서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이 1100 후반대 그리고 뭐 중반대 정도, 요 정도에서 환율이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고요. 이제는 고환율 시대입니다.
뭐 월봉 입장에서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시기가 있듯이 그 사이클에 지금 들어온 거고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환율이 떨어지는 그 시기가 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환율 자체가 이제는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천천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지수 선물, 네,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크게 움직임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채권 수익률도 1.48%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뭐 떨어지는 것 같진 않고요. 이 정도에서 마찬가지로 자리를 좀 잡고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주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700원 내려서 25,7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2.6%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뭐 오전에 잠깐 내렸다가 또 바로 올렸다가 또 오후에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렸다 내렸다 막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두산중공업이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시간외 가격은 또 25,850원 정도로 조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이 거래를 보더라도 이렇게 뭔가 매수 물량을 좀 많이 받쳐놓은 네, 시간의 물량에서도 매수 물량을 계속 많이 받쳐놓더라고요. 지금 매일매일 좀 지켜보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두산중공업의 지금 거래 패턴이 조금은 매집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대결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오늘은 아쉽게도 이제 음봉으로 조금 눌렀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가 이제 옵션 만기일 전날이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정도로 뭐 크게 그 이상 하락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그냥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 추세 지켜주다가 또 하락을 했고요. 이 27,100원 정도는 아직까지는 한 번에 뚫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듯 합니다. 그래서 21선과 이제 갭을 좀 메우고 그 뒤에 네, 다시 한번 상승 도전을 할 때 그때 뚫어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주기를 가지고 지금 네, 거래량을 한번 터트리고 죽이고 터트리고 죽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며칠 또 놀다가 네, 올라갈 수도 있고요. 21선을 지켜주는지 네, 이 단기 21선 패턴은 요때 이 큰 양봉이 뜬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갭을 유지하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을 지켜주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여기서 21선을 깨고 네, 61선까지도 뭐 하락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전에 한번 패턴을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끝내고 네,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한번 이제 저 바닥을 만들고 21선을 태우고 꾸준히 이제 주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0,000원대부터 15,000원, 14,000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제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한번 시킵니다. 네,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그 뒤에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 21선을 좀 깨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좀 당황스러운 음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뭐 큰 악재 없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뭐 이 음봉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두산중공업의 패턴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은 네,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공매도 잔고를 좀 보겠지만 지금 조금 공격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네, 꺾어주는 힘을 꺾어주고 이제 올라갈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연말에서 네, 연초 거기서 원전에 대규모 수주가 있다라고 이제 한수원 사장이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수조 단위라고 했는데요. 그 수조 단위가 이제 체코일지 뭐 이집트일지 뭐 아니면 다른 네 원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이고 한 달 정도 뒤면은 연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한 달 뒤면 연초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윤곽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때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이 관련 건에서 엠바고가 잡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 시킬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닐까. 네. 이미 이제 본격적인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지금 뭐 관련 원전 기업들은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하나만 보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두산중공업이 사실 원전 테마에 확실히 엮여가지고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뭐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1200원으로 올랐죠. 96,400원입니다. 지금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제가 원전 테마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뭐 일진파워 아니면 여기 종목들 있죠. 우진, 그다음에 뭐 있죠? 네. 오르비텍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네, 요 정도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금 힘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전기술 이 종목이 지금 하늘을 뚫었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확실히 좋은 소스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 한전기술은 이미 2배 가까이,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때 이제 또 이런 테마, 같은 테마별로 또 수급 돌리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지금 저는 폭발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한번 꺾었다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가능성을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뭐 저렇게 한전기술처럼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는 결국에는 일봉을 볼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내렸다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 두산중공업을 지금 천천히 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뭐 이렇게 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확실히 좀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진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주식이라는 것이 그 숫자 노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좋은 기업 찾아서 그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 좀 보게 되면 오늘도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39만 주 매수했고 외국인 오늘 같이 매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71만 주 매도를 좀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뭐 엄청 공매도를 쳐가지고 떨어뜨렸다 하기에는 좀 얘기가 어렵고요. 이 세력이라든지 뭐 둘 중 하나가 한번 쭉 떨어뜨리고 두산중공업을 매수하고 쭉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해줬고요. 오늘은 연기금이 9만 5천 주, 뭐 평소보다는 좀 적게 샀습니다만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도 뭐 샀지만 결국엔 금융투자는 매수하면 바로 나가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보험, 투신, 연기금, 그 중에 연기금이 제일 믿음직스러운 지금 세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꾸준히 이렇게 매물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너무 이게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오늘 기준으로 1290만 주 잔고가 이제 어제보다 또 120만 주가 늘어가지고 지금 너무 가파르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4일 대비 590만 주에서 지금 2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갔고요. 공매도 이 잔고 수량이 지금 26,000원으로 한다면 네, 지금 거의 뭐 4천억 가까이 공매도 잔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좀 공매도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오늘 다행히도 네, 이 전체 공매도 거래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10만 주대로 지금 줄곧 네, 계속해서 공매도 거래 자체가 많았던 그런 날이 이어졌는데 오늘 이제 적게 되었었고요. 확실히 이제 옵션 만기 전에 뭔가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와 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옵션 만기 이후로 이 외국인의 이 포지션 변화도 한번 주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사실 두산중공업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한 방에 한번 조정이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염두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많이 쌓았을 때는 한번 주가를 크게 떨어뜨려서 네, 상환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을 좀 하면서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한 방에 지금 뭐 현금 100%를 다 막 25,000원, 26,000원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요. 한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자는 거죠. 네. 우리도 천천히 거기에 맞춰서 장단을 맞춰서 걔들이 결국에는 떨어뜨려서 상환을 할 목적이라면 우리는 떨어뜨렸을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차 잔고도 확인해 보면 체결이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 같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0만 주 또 늘어서 3,590만 주. 이제는 확실히 대차 잔고도 좀 많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단기간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공매도 대차 잔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조금 상환하는 방향,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외국인은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일 혹은 모레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추적 물량 대비 이제 당일 물량은 59만 주로 더 증가를 해서 보유율 자체는 8.2%, 8%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이후에 이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의 소식 보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네, 큰 소식은 없고요. 네. 계속해서 뭐 그 연말에 그 큰 건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쉽게 힌트가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원전에 대한 그런 입지가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프랑스 쪽에서 네, 마크롱이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 투자 계획에 원전 투자 확대의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프랑스가 짓고 있던 그런 원자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2007년에 착공을 했는데요. 2012년 가동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 건설이 이제 원자력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잠깐 이제 중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제 2023년부터 건설이 이제 재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포함 이제 영국도 네, 소형 모듈 원자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좀 전 세계 트렌드와 좀 반대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들은 지금 탈원전을 한번 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면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친환경 에너지, 특히 풍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기후에 영향을 받는 발전들이 지금 많이 불안정해지면서 전기세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추세인데 조금은 네, 아쉽습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너무 한 방향으로 갈 게 아니고 지금은 전 세계에 맞춰서 그리고 그 원전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짓고 있던 그 원자력 발전이 있었죠. 신한울 5, 6호기였나요? 네.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네, 건설 재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두산중공업이 기자재만 지금 몇천억을 투자를 했었는데 거기 중단되고 있다 보니까 네, 많이 그쪽에서도 적자가 시작되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다시 백지화되지 않고 건설이 시작된다면 또 이제 원전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계속해서 학계라고 하죠. 네. 어, 이 논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발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면 네, 145조라고 하죠. 이 SMR 시장이 그만큼 이제 커질 겁니다. 지금 대형 원전 시장도 뭐 크지만 앞으로는 이제 원전도 대형화해서 소형화로 진행을 하고 이 한 기를 짓는데 이 하나를 짓는데 사실 너무 큰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짓는데 나눠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대형 원전을 지으면 이제 그 주변에서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마다 이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네,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혁신 SMR이죠. SMR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개 수출하면 이제 3조 매출인데요. 지금 뭐 이제는 2030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 SMR을 건설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중에 선두주자인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미 미국과 뉴스케일 파워, 네, 그다음에 엑스에너지와 같이 이렇게 SMR 선진 기업들과 좀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 내용 다 생략하고 혁신형 SMR은 3조 원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이 이제 산학연을 중심으로 해서 SMR 개념 설계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2023년에 표준 설계를 하고 2025년에 인허가 신청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SMR 자체가 지금 당장 뭐 가시화된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기자재를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빠르면 내년 초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도 이제 이 두산중공업에 발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소식도 SMR이 뭐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팔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전 세계 국가적으로 기업 국가 차원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 중에 중심에는 두산중공업이 있다.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네, 내일 옵션 만기일 뭐 잘 마무리하고 이번 주 뭐 네, 크게 이상 없이 넘기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두산중공업이 반등을 해주는 그런 네, 좋은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